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 카이스트 스타트업 페스티벌의 네 번째 세션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온라인으로 많은 분들께서 접속해 주셨는데요. 이른 시간부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처럼 뜨거운 열기를 보여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네 번째 세션 진행을 맡은 저는 아나운서 박정희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의미 있는 자리에 함께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페스티벌의 이튿날인 오늘은 오전에 저희 발표와 토크 콘서트가 진행이 되겠고요. 오후에는 카이스트 스타트업 테크 플라자가 진행되겠습니다. 카이스트 스타트업 테크 플라자에서는 기술 사업 세미나라든지 투자 세미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제에 이어서 로비에서는 기업의 판넬 전시와 함께 홍보 부스 운영 또 포토존까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또 현장에 오신 분들께서도 많이 홍보해 주시면 좋겠고요.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면서 궁금하신 내용들 또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발표 이후에 또 토크 콘서트 이후에 가볍게 거수를 해주시면 또 이야기 나누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네 번째 세션 오전 프로그램 발표와 함께 토크 콘서트를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지역 스타트업 창업 생태계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김영태 카이스트 창업원 원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고요. 잘 경청해 주시고 이 내용을 토대로 잠시 후에 패널분들 모시고 토크 콘서트 진행하겠습니다. 김영태 카이스트 창업원 원장님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시길 바랍니다. 예, 마스크를 좀 벗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카이스트 창업원장 김영태 교수입니다. 아마 오늘 줌으로 참여하신 분들이 더 많으신 것 같고요. 오늘 행사장에는 약간 썰렁합니다만 지역의 그 창업 생태계 활성화에 대한 관심들이 커져가고 있는 현황이고, 뭐 우리가 처해 있는 다양한 국가적 문제와 지역의 어떤 관점들이 좀 더 깊이 연구돼야 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제가 대전 카이스트에 부임한 지 3년입니다만
창업원장을 맡으면서 창업 관점에서 어떻게 지역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활성화 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그동안의 고민을 좀 공유하는 시간으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조금 이쪽으로 옮겨와야 되는군요. 잘 들리시죠? 예. 시간이 한 30분 정도 저한테 주어져 있을 거고요. 그 이후에 제 주제 발표와 관련된 패널 분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고민을 같이 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건 저희 그 카이스트 스타트 페스티벌의 세션의 하나인데요. 카이스트가 소재한 대전 지역만이 아니라 전국의 각 지역에서 어떻게 스타트업 생태계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의식을 좀 공유하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런 정도의 목차를 가지고 검토하게 된 배경과 국내 사례 그리고 그런 사례를 보면서 느낄 수 있는 시사점과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 그리고 과제에 대한 문제의식과 정부의 역할에 대한 요청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검토 배경입니다. 그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중요한 포인트들만 그 요점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일부는 이 슬라이드를 보신 분도 있고 제가 계속 보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추가된 내용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슬라이드 지역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방안이라는 제목의 이 슬라이드의 작성 배경은 결국 스타트업 커뮤니티, 스타트업 공동체를 통해서 지역의 혁신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자라는 겁니다. 지역의 스타트업 공동체라고 하면 스타트업 기업가를 양성하고 이들을 성공을 지원하는 것을 어떤 일종의 미션으로 생각하는 사명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키워드는 사실 기업가이고요. 그들을 성공시켜 보겠다라고 하는 목적 의식을 가지고 있는 지역의 다양한 생태계 플레이어들의 어떤 그룹을 말하는 겁니다. 나이지리아 속담에 이런 게 있습니다. 아이 한 명을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여기 박한호 대표님도 와 계십니다만 과거에 창업하던 시절과는 굉장히 여건이 좋아졌던 건 사실이지만 지역 문제를 놓고 본다면 우리에게 지역의 역할이 굉장히 강화돼야 된다. 지역의 구성원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서 십시일반 무슨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된다는 게 오늘 슬라이드의 핵심이자 결론입니다. 이 결론을 끌어내기 위한 과정들을 좀 쭉 설명을 드리겠다는 얘기고요. 왜 이걸 해야 되느냐? 저희가 살고 있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동안에 4, 50년간 우리가 압축 성장을 해왔고 이만큼 잘 살게 됐던 배경에 굉장히 그 짙은 그림자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지속 가능할 수 있을 것인가? 인구 구조의 문제나 고령화의 문제나 지역의 격차나 이런 양극화의 문제나 수도권 일극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이런 문제점들을 또 정부 주도로 이만큼 살게 됐던 측면이 있고 다양한 기업가들의 헌신이 있어서 또 구성원들의 노력이 다 이렇게 녹여져 있지만 앞으로도 이 모델이 계속 국가 주도의 또 내셔널 차원의 혁신 시스템 전략이 유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이 굉장히 제기되어 왔고 저 또한 중앙정부에서 일하던 사람으로서 공직을 그만두고 카이스트에 와서 계속적으로 이제 대전에 거주지를 옮기고 대전의 지역에 살면서 많이 느끼고 있는 문제점들을 어떻게든 좀 방향을 찾아보고 방법을 모색해보자는 고민들을 녹여서 이 슬라이드를 좀 만들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올 8월에 반가운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우리나라 스타트업 생태계가 세계 10위로 등재됐다. 이런 스타트업 게놈의 발표가 있었고요. 굉장히 환호를 했습니다만 제가 이해하건대 제가 작년 3년 전에 중기부에 퇴직을 하기 전까지 이미 5년 전에도 이미 벤처 펀드의 확산과 그에 따른 투자 기업의 증가는 분명히 최근에 5년간 굉장히 폭발적인 성과를 한 건 사실입니다만 나머지 요소들은 이미 그 이전부터 굉장히 많이 발전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치화되고 그것이 글로벌 기관에서 인지하는 과정들의 갭이 있었다. 오히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겠냐는 입장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벤처 펀드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그에 따른 스타트업 투자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돈만 가지고 우리가 스타트업 생태계의 활성화를 얘기할 수 있겠는가? 돈만 있으면 굉장한 스타트업들이 탄생하고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지금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겠는가? 뭐 그게 제 문제의 본질이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이게 꼭 그렇게 긍정적 사인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저는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런 맥락에서 수도권 일국주의 내지는 우리나라 스타트업 생태계가 굉장히 편중되어 있다. 그런 얘기를 오히려 저는 이미지를 얘기를 나누고 싶어서 이 주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게 시간이 빨리 가니까 검토 배경이 좀 중요해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자,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기존의 방식은 굉장히 한계가 많다라는 겁니다. 뭐 기업의 거래적 비용을 줄이거나 자금 공급 위주의 공급 주도의 정책만 가지고 이런 스타트업 생태계, 지역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가 되겠냐? 그리고 그 선진국,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스타트업 생태계나 스타트업 커뮤니티,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스타트업 커뮤니티 이 양성을 위한 국가적 내지는 지역적 노력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다는 걸 그 사이에 제가 연구를 하면서 많이 확인을 했고, 따라서 그 기업의 거래적 비용을 줄여주는 그런 방법만 깊이 투입만 많이 한다고 될 일은 아닌 것 같다. 인식의 변화와 정책 방향과 구성원들의 어떤 지향점들, 노력의 변화가 필요한 것 같다는 얘기고요. 결국 더 복잡해지고 더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시대에 결국은 미래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는 미래를 예측하는 것, 프리딕션만 하는 것 가지고는 굉장히 한계가 많다. 너무나 빨리 변하고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기존의 예측 방법만 가지고서 미래에 대한 변화를 모색하기는 쉽지 않다. 결국 결과라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바지만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우리의 역량들을 계속 확충해 나가는 것과 함께 컨트롤하지 않는 우연히 굉장히 작동하고 있는 이런 현실들을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니까 다다익선으로 정보 주도의 투입만 강화하는 것이 곧 능사는 아니다라는 얘기고, 결국 그 점에서 가장 중요한 방식은 어떤 확률적 사고방식, 통계적 사고방식, 통계라고 해서 할 때 좀 굉장히 수학적일 수 있습니다만 확률적 사고방식, 어떤 일들을 확정적으로 고정된 관점에서 바라보지 말고 변화, 성장 마인드를 가지고서 우연히 작동할 수 있는 부분들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뭐일까? 결과에 너무 집착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저는 좀 드리고 싶고요. 뭐 방금 뭐 이런 일을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측정의 한계에 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수치화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애써 무시하거나 아예 다 수치화할 수 없는 걸 자꾸 수치화하려고 너무 애를 쓰다 보니까 비효율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국가 재원의 효율적인 흐름을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뷰티 콘테스트적인 일들이 너무 많다. 그 일들이 그동안에는 많이 효과를 발휘했을 수 있겠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간다면 비효율이 더 많아지지 않겠냐. 그리고 시장에서 플레이어들이 더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 방향과 환경 변화를 모색해야 되지 않겠냐. 시스템적 관점이 필요한데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한국 사회 전반적으로 좀 많이 부족한 것 같다. 그리고 의도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결과는 굉장히 의도치 않은 결과를 넣는 일을 비일비재하게 확인해 왔으니 그런 점에서 우리가 좀 더 경제 주체들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에 대한 공부와 컨센서스 마련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런 점에서 제가 얘기를 좀 정리해 봤고요. 뭐 결국 이러한 문제들을 불확실성과 복잡한 현대 사회의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결국 기업가 정신인 것 같습니다.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 게 문제를 그 하나의 기회로 볼 수 있다는 인식 능력과 그 기회를 계속 큰 문제를 보면 큰 기회가 생긴다는 사고방식과 함께 그 속에서 가치를 만들어내고 그런 것들을 혼자 힘이 아니라 기업가 혼자의 문제의식이나 혼자의 노력이 아니라 팀 스포츠로서 그 마을 구성원들이 다 힘을 합쳐서 아이를 키우듯이 그런 스타트업, 잠재력이 높은 스타트업을 키워내는 노력들을 지역에서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냐. 그걸 함께 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개개인의 삶의 편리함을 위한 그 혁신이나 창의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코비드도 그렇고 기후 위기도 그렇고 다양한 식량 문제라든지 또 인식 문제라든지 정보 확산에 따른 그 페이크 뉴스의 문제라든지 다양한 이슈들이 글로벌 차원에서 펼쳐집니다. 그런 글로벌 차원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문제의식들이 계속 함양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것들이야말로 기업가 정신으로 풀어갈 수 있는 그 대상일 것 같다라는 거고요. 뭐 그게 결국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이룩할 수 있는 건데 이노베이션이 뭐냐에 대한 얘기는 이론적인 얘기입니다만은 뭐 이게 주로 MIT의 논의들을 제가 좀 요약을 했습니다. 결국 새로운 뭔가를 something new, something better를 만들어내는 것들이 이노베이션이라고 했을 때
그게 새로운 어떤 인벤션, 아이디어 창의적인 발상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커머셜라이제이션, 다시 말하면 임플리멘테이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여기다 하나 더 보태서 혼자 소수가 아니라 커뮤니티가 좀 더 에너지를 같이 모을 수 있을 때 이런 이노베이션이 굉장히 빨리 또 임팩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다.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이노베이션 원천은 결국 크리에이티비티입니다. 창의적인 인물들이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다룰 수 있고 이들이 이런 문제에 인생을 던질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줄 것인가. 뭐 그런 점에서 리차드 플로리다 교수가 말하는 크리에이티브 클래스는 우리 사회에 던져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결국 어떤 지식만이 아니라 지식이 하나의 그 창의성으로 전환되고 창의성이 결국 혁신의 원천으로 간다는 그런 과정을 리차드 플로리다 교수는 굉장히 엄밀하게 정의해내고 입증해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환기될 필요가 있고, 뭐 우리 그 유교 경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사이불학 즉 퇴고, 학이불사 즉 망이다. 뭐 우리도 이미 겪고 있는 부분이죠. 생각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이게 실천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위험해지거나 또는 별거 아닌 헛된 망상에 불과할 수도 있다. 그 두 개가 적절히 밸런싱을 맞추면서 문제를 잘 천착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뭐 우리의 동양적 사고에도 이런 창의성에 대한 얘기들은 굉장히 많이 있다는 메시지고요. 이런 관점에서 선진 미국의 최근의 트렌드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이 자료는 2018년도에 24 hours per week 월스트리트라고 하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아닙니다. 이런 전문지가 있는데 2018년도에 미국에서 가장 혁신적인 25개 기술 기반 도시들의 상황들을 좀 그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 발전의 상황들을 살펴봤더니 그 기술 혁신적인 도시라고 하면 거주 인구 10만 명당 특허 등록 수가 얼마나 되는가를 가지고 USPTO 미국 특허청 자료를 가지고 분류를 해봤는데요. 대부분의 대도시 지역의 주요 대학과 연구기관 또 스템 분야,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매스매틱스 분야의 기업들이 소재하고 있더라는 거죠. 결국 지식 산업들이 또 지식인층, 굉장히 지식 집약적인 인력들이 굉장히 많이 소재하고 있고 거주하고 있고, 그들의 역량들을 어떻게 창의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고, 그것이 결국 비즈니스의 이노베이션으로까지 이어갈 것인가, 그런 지점들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 도시들이 여기 조사 결과 나타났다. 결국 창의성과 지식 사회에서 창의성과 혁신이 굉장히 중요한 성장의 본질이더라. 그것이 또 기술 기반으로 이루어지더라는 얘기고요. 오늘 이 여러 가지 사례 중에서 제가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건 콜로라도의 볼더라는 도시와 미시간의 앤하버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긴 얘기를 드릴 수는 없는데요. 또 하트랜드 포워드 스타디라고 하는 싱크탱크에서 연구한 바에 따르면, 하트랜드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서부의 그 미국 서부 지역과 미국 동부 지역 사이에 있는 그 심장과 같은 지역이다. 사실은 농사나 전통적인 산업이 주요한 이렇게 먹거리인 그런 미국의 중부 지역을 말하는데, 이 지역에서 여러 도시들을 살펴봤더니 강력한 기업가적 생태계를 보유한 지역이 고용이 한 15%는 더 빨리 성장하더라. 근데 그 중에도 지식 집약적인 생태계를 보유한 소규모 도시의 고용은 그보다 더 빨리, 2배 이상 빨리 증가하고 소득이 늘어나고 더 잘 살아지고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뭐 기업가적 생태계를 뭐로 받느냐는 것은 5년 이하 신생기업 비중과 동기업의 그 대졸 근로자 비중 등등을 따져가지고 결국 리차드 플로리다 교수가 얘기하는 크리에이티브 클래스가 얼마나 포진하고 있고 그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가에 포커스를 맞춘 연구고요. 여기서도 볼드를 확인할 수 있고 다양한 도시들의 이렇게 성과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뭐 그 간단하게만 얘기 드리면, 볼드는 콜로라도에 있는 도시고 인구 33만 명 정도의 중소도시에 불과한데 그 주민의 63%가 학사 이상이라 미국 비중으로는 미국 1위의 도시입니다. 1인당 GDP가 8.4만 불, 19년도에 그랬는데 지금은 훨씬 더 높아졌으니까 굉장한 도시죠. 우리 뭐 1억 이상의 개인 소득이니까 엄청난 이렇게 잘 사는 도시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시골이었어요. 이게 뭐 관광과 농업, 로키 산맥 기술계, 트레킹, 하이킹, 그러니까
이게 야외의 활동을 좋아하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선호하는 1위 도시입니다. 바이시클링, 트레킹 뭐 이런 청춘들이 굉장히 젊은 에너지를 발산하는 그런 자연 친화적인 도시로 농업과 관광 위주의 도시가 지금은 테크 생태계로 탈바꿈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레저나 이런 레크레이션 이런 것들이 활발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계속 그것이 창의적인 인재를 끌어들이는 젊고 창의적인 인재를 끌어들이는 굉장히 중요한 매력 포인트이고 그 매력 포인트들의 기반으로 해서 테크스타즈라고 하는 엑셀러레이터가 2006년부터 이 지역 사회에서 벤처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가 되면 말씀을 좀 나누겠고요. 그래서 현재는 텍스타즈가 이 지역을 헤드쿼터로 해서 현재까지 약 3,300여 개의 스타트업들을 키워내고 그중에 현재는 21개가 유니콘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총 투자 유치는 지금은 19빌리언 이상으로 이 프로그램을 통과한 스타트업들이 굉장한 투자 유치를 하고 있고 졸업기업 시장 가치도 지금 70빌리언 이상을 넘어가고 있고요. 이런 텍스타즈가 볼드라고 하는 지방에서 벤처 생태계를 만들었던 성공 요인이 결국은 제 관심 사항이었고 기업가를 우선하는 겁니다. 기업가를 지원하는 기관이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그런 이렇게 선거직 공무원들이나 또는 대학의 총장님이나 하물며 벤처 캐피탈리스트 같이 이런 분들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은 스포터로서 기업가들이 앞서갈 수 있도록 철저히 백업을 하고 서로 간에 굉장히 많은 소통을 하면서 신뢰 기반을 다져가더라라는 얘기고요. 결국 이건 복잡계라는 겁니다. 스타트업 생태계는 굉장히 복잡한 조직이 어떤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여기에 리니어한 선형적인 어떤 인과관계론적 접근 가지고는 이런 현상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게 그들의 결론이고 결국 커뮤니티와 에코시스템 간의 피트가 맞을 때 다시 말하면 제품과 마켓의 피트가 맞을 때 우리 스타트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에코시스템, 생태계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려면 그 안에 이 기업가를 키우는 것들을 사명으로 하는 커뮤니티 빌더들이 이 스타트업의 활동, 커뮤니티 활동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기업가를 키우는데 헌신적인 노력을 하는 그런 지역에서 이런 성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더라라는 게 이들의 결론입니다. 에나브 얘기까지 하면 너무 많네요. 시간이 한 15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에나브는 아시다시피 러스트 벨트였습니다. 2000년 초에 금융위기가 벤처 버블이 꺼졌을 때는 끄떡도 없었던 도시가 2008년 외환위기, 금융위기가 왔을 때 GM, 크라이슬러 등등 자동차 산업의 헤드쿼터였던 미시간 지역이 굉장히 큰 실업난에 처하게 됩니다. 위기에 봉착한 지역에서 스타트업 에코시스템을 빌딩하려는 논의가 시작되었고 그 논의의 결과 지금 에나브의 미시간 대학에서 나오는 인재들이 굉장히 첨단 기술 스타트업들을 많이 하면서 새로운 벤처 생태계로 굉장히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런 쇠락했던 제조업 그런 지역들이 테크 스타트업의 새로운 성지로까지도 불릴 정도로 굉장한 발전을 짧은 시간 내에 해내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연구들이 계속 좀 더 활발해져야 되는데 우리 시각은 너무 우리 안에만 매여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문제의식이 많이 생기고요. 결국 여기도 미시간 대학과 기술 인재 이런 인재들을 뒷받침하는 다양한 창의적인 젊은 인재들이 서로 이렇게 많은 혁신을 이뤄내는 일에 자기 삶을 던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우리 제주에도 이런 나름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들이 지난 한 7, 8년 동안 쭉 해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발전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여기 아쉽게도 컨텍이라고 하는 우주항공 분야 스타트업 말고는 대체로는 다 제주 지역의 산업적 특징을 뒷받침하는 나타내는 스타트업들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서비스, 관광, 음식 그게 스타트업 영역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방금 보여드린 볼드나 미시간, 에나브 이런 지역이 하이테크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활성화시켜내는 것과는 아직 거리감이 많이 있고 그러나 자생적인 물론 정부의 창조센터, 창조경제 혁신센터를 통한 다양한 인프라 구축 노력들이
충분히 나름의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현상도 드러나고 있다고 저는 이해합니다만 아직 제주의 스타트업 생태계가 갈 길은 좀 멀지 않나. 그러나 굉장히 맹화적인 굉장히 초보적인 단계이긴 하나 우리에게도 자생적인 스타트업 그 커뮤니티의 활동들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다는 사례로 제가 좀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뭐 이론적인 배경들을 쭉 설명하게 되는 건데요. 이것만 설명해주고 이론적인 내용들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복잡계라는 겁니다. 복잡계는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자원을 많이 투입한다고 그 복잡계의 복잡한 일들이 결과가 바로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 앞에서 제가 슬라이드를 말씀드렸지만 결과라는 것은 우리의 역량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코인시던스, 우연과 다양한 다른 도움들이 합쳐졌을 때 그 바람직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연을 통제할 수 없는 우연을 통제하려고 덤빈다면 투입하는 자원 대비해서 굉장히 생산성은 낮을 거다. 그러니까 투입하는 자원을 줄이자라는 것이 아니라 자원을 어떻게 투입할 것이고 어떤 방법을 쓰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에 대한 좀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그런 문제 제기를 저는 드리고 싶고요. 그것이 결국 앞에서 말씀드린 미국 사례들에서 보여줬던 그 어떤 성공 원리의 굉장히 중요한 이론적 배경이기 때문에 조금 이론적인 얘기를 말씀드렸고요. 뭐 이런 이론적 내용들이 많습니다. 많이 연구되어 있고 우리나라에도 이런 연구들을 개별적으로 복잡계에 대한 연구를 하시는 분들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스타트업 생태계와 연결시키고 스타트업 커뮤니티 활동에 이런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고 그런 일들에 많은 새로운 인재들이 들어오고 하는 일들은 많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론적인 논의들은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주선을 만들어서 달나라에 보내는 것은 이른바 컴플리케이트 시스템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컴플렉스 시스템과 컴플리케이트 시스템은 다르다는 거죠. 우리 번역은 다시 둘 다 복잡계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우리 표현이 좀 한계인데요. 저는 컴플리케이트 시스템을 좀 번잡게 이렇게 표현을 좀 하고 있는데요. 소위 선형관계법에 따라서 아주 복잡해 보이지만 인과관계를 잘 연결시키면 우리는 지구에서 달나라까지 우주선을 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여기는 우연히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우연히 끼어들면 달나라에 사람을 보낼 수 없어요. 우주선을 보낼 수 없고. 그러나 복잡계인 스타트업 커뮤니티나 에코시스템에는 이 원리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왜? 다른 사람이 끼어 있고 감정이 끼어 있는 사람들이 거꾸로 비난을 하거나 뭐 일을 안 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의도치 않건 의도하건 unintended한 consequence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원만 넣으면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는 그런 어떤 그 생각들에 너무 많이 빠져 있다. 뭐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이런 이론적 배경을 계속 언급하게 되는데요. 시간이 많이 없는 가운데서 이게 뭐 이런 왜 그러냐? 왜 통제 가능하지 않습니다. 복잡계는. 컴플렉스 시스템은 컴플리케이트 시스템은 컨트롤러블 합니다. 우리는 그걸 구별해야 한다 이런 얘기고요. 의사결정도 굉장히 바텀업으로 해야 될 부분들을 탑다운으로 계속하면 결국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계속 자원의 어떤 낭비가 더 많이 초래될 거다라는 우려인 거고요. 그래서 난 리니어한 것을 자꾸 리니어한 방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라는 메시지고요. 그래서 이런 복잡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는 발전을 위해서 접근하는 방식은 전통적인 그런 인과관계론 접근이나 이원론적 접근 갖고는 방법이 해결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좀 더 시스템 띵킹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시스템적 사고를 할 수 있어야 시스템적 사고의 특징은 문제의 원인을 시스템 밖에서 찾는 게 아니고 시스템 안에서 찾습니다. 우리 내부의 의사결정 체계가 뭐가 문제가 있는가? 그리고 임기응변적 그 대응만 갖고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자꾸 임기응변만 하고 있지 않는가 등등 내부 성찰을 통해서 복잡한 시스템의 현재 모습들에 대해서 원인 파악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런 복잡계의 문제를 다룰 수가 없다.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해주는 게 시스템 싱킹 시오리고 이건 이미 데이비드 스트로 교수가 굉장히 많이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건 뭐 비단 서구에서만 적용될 수 있는 이론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절실한 접근법이다. 특히 스타트업을 키우고 젊은 인재들이 스타트업으로 많이 진출해서 글로벌 기업으로 커 나가기를 바라는 우리 국가적인 어떤 뭐 열망을 놓고 본다면 기존의 기업들이 많이 성장하면서 이렇게 보였던 교훈들과 함께 우리 젊은 인재들이 이런 글로벌 시장에 도전할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이런 시스템적 어프로치들이 연구가 되고 대안이 만들어지고 컨센서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고요. 뭐 이건 뭐 넘어가겠습니다. 비싼 얘기고 이렇게 해야 되는 또 이론적 배경들 자체가 우리들의 의식 구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까 메저먼트처럼 얘기를 했는데 측정의 오류에 함정에 빠져 있는 거 아닌가. 측정할 수 없는 것도 측정하려고 덤벼들고 측정한 것들 중심으로 줄 세우기 하고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만연해 있다면 그 일들이 효과가 없다라는 것에 대한 뭔가 논거가 필요할 것 같아서 이론적인 논거를 좀 찾아봤는데요. 아이스버그 이론은 피터 신지 교수가 이미 1999년도에 발표를 했습니다. 빙산의 일각인 거죠.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들은 일종의 이벤트이거나 활동들은 그냥 그 밑에 심층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패턴이거나 그 패턴을 일으켜내는 어떤 구조거나 그 구조의 근본 원인이 되는 어떤 이 신념, 믿음, 가치 체계 뭐 이런 것들이 뿌리 깊게 물 밑에 존재한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데 이런 부분들을 건드리지 않으면 위에 나타난 부분들만 현상적으로 건드려 가지고는 결국 레버리지 효과가 별로 안 될 거다라는 겁니다. 오른쪽 슬라이드는 그 의식 수준에 있는 그 심층적인 부분들, 가치 체계나 신념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건드릴 수 있는 어떤 접근법들이 시간은 걸릴지 몰라도 결국 큰 효과를 발휘할 거다. 그러나 그 과정이 굉장히 불확실하고 기다리기에 굉장히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 사이에 또 부작용이 생기나 하는 부작용이나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견디지 못하면 이런 결과를 우리가 보기는 힘들 거다라는 메시지를 많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뭐 이건 자연계에서도 이런 복잡해 보이는 현상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지만 인간은 의도적으로 복잡한 현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왼쪽에 그 흰개미, 아프리카 흰개미가 땅속에서부터 지은 자기들의 집입니다. 희한하게도 오른쪽에 있는 그 스페인의 라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에 200년 동안 짓고 있는 이 성당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해서 제가 갖고 왔습니다. 복잡해 보이는 현상이지만 하나는 자연에서 온 거고 하나는 인간이 만든 겁니다. 복잡게 또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의도하면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단기적이면 굉장히 쉽지 않다. 부작용이 더 많다라는 얘기고 오른쪽 편도 같은 메시지인데요. 오른쪽 편의 이 두 그림 중에 하나는 이렇게 찌르레기 7세 때입니다. 겨울에 이들이 이렇게 군무를 펼치는데 크레이그 레이놀즈라는 프로그래머가 이 오른쪽에 있는 프로그래밍을 했어요. 새 한 마리의 원리 프로그래밍을 해서 그 똑같이 프로그래밍된 굉장히 단순하지만 똑같이 만든 코딩을 쫙 뿌렸더니 왼쪽에 있는 자연계의 이런 아름다운 군무대와 비슷한 모양으로 그냥 코딩 자체가 자발적으로 만들어내더라는 거죠. 근데 이게 그 뭐 복잡한 얘기는 저도 다 모릅니다만 가장 심플하지만 단순하지만 굉장히 그 뭔가 이렇게 전체에 우호적인 어떤 규칙 하나만 넣었다는 거죠. 그게 옆에 있는 새를 따라해라 라고 하는 옆에 있는 새를 따라하는 코딩을 집어넣고 그냥 숫자만 쫙 넣었더니 자연계의 아름다움과 비슷한 형태의 모습을 보이더라는 겁니다. 이게 상징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복잡계를 다룰 때 탑다운으로 뭔가 성급한 결과를 원해서 굉장히 뭔가를 의도적으로 자꾸 투입을 하게 되는데 그게 단기간에는 성과를 안 낸다. 오히려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고 지난 50년간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국가나 탑다운적 사고방식이 굉장히 효과를 발휘한 건 사실이지만 오늘날도 계속 그걸 주창하고 계속 고집한다면 의도하지 않은 결과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낭비나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더 심화될 가능성이 많다. 그럴 때 대안이 뭐냐? 심플하지만 굉장히 우호적인 단순한 룰을 만드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진정한 기업가와 진정한 성장을 도모하는 그런 기업가들을 잘 찾아내서 그들이 성공을 하면서 지역사회에 굉장히 좋은 어떤 뭐 성과를 공유하는, 쉐어링하는. 물론 우리가 과거에 그랬습니다. 소위 트리클 다운 이펙트라고 해서 마지를 성공시켜주면 마지가 동생들까지 다 챙겨주는. 그러나 오늘날 그 모델이 과연 얼마나 작동하고 있는가는 논란의 여지가 있겠습니다만 새로운 어떤 굉장히 무슨 획기적인 아이디어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만 스타트업 생태계에서는 고려할 만한 지역 사회에서 우리 지역이
에서 배출한 기업가가 우리 지역을 빛내고 그가 또 지역의 후배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그런 모델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좀 시간 문제로 바뀌지 않겠냐. 이미 여기 카이스트 출신의 기업가들께서 대전 지역에 오랫동안 이렇게 거주하면서 수도권으로 옮기지 않고 대전 지역에 남아서 지역에서 발붙이고 계신 것 자체가 저는 굉장한 이런 모델과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더 많이 지역에 거주하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진정성을 지역사회가 받아줘야 되고 그 진정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관과 저희 같은 학교와 다양한 지원기관들이 좀 더 그런 부분들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반밖에 안 했는데 시간 다 갔네요. 뭐 포인트는 뭐 창의적인 인재를 존중해야 된다. 창의적인 인재는 부나 명예나 권력보다는 또 다른 창의적인 인물에 끌린다. 그의 인정을 받고 그와 함께 삶을 산다는 것으로 굉장히 만족을 느끼고 삶의 의의를 찾는다. 그러니까 창의적인 인재가 그런 창의적인 인재 다른 선배나 다른 창의적인 인물과 어울릴 수 있는 뭔가를 판을 만들어줘야 된다. 여건을 조성해주고 그것이 스타트 커뮤니티가 필요한 존재의 이유다. 저는 그 리차드 플로리다 교수에 너무 빠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창의성이 필요한 시대에 그의 그 얘기는 굉장히 웅변적이다. 한국 사회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걸 위해서 그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구체적인 전략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뭐 읽어보시면 특별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없을 거고요. 제가 조금 강조하고 싶은 두 가지는 딜메이커를 좀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우리 대기업 출신들의 그 비즈니스 와이드한 굉장한 경험 있는 분들도 많고, 근데 지역에 보면 이런 분들이 잘 내려오지 않아요. 또 지역의 스타트업 입장에서 스케일업을 위해서 이런 인재가 필요한데 이런 인재들의 도움 없이 그냥 계속 앞단에 창업 스타트업 지원만 계속 인풋이 투입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 그 비즈니스 글로벌 비즈니스와 대기업에서 이런 복잡한 비즈니스 경험을 하신 그런 엑스퍼트 전문가들이 딜메이커로서 지역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시간 제약상 뭐 제가 갖고 있는 견해는 다음 기회에 또 밝히기로 하고요. 또 하나는 정부 기관에게 좀 더 당부하거나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 많은 일을 정부가 굉장히 열심히 해왔다. 그러나 주도하기보다는 조력자 역할을 진짜 더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된다. 진정한 주역은 기업가이다. 그 기업가가 좀 더 마음껏 뛸 수 있는 그런 운동장을 좀 더 만들어주는 것이 정부가 좀 더 고민하고 힘들지만 운동장을 좀 더 잘 만들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을 포커스를 좀 더 거기 더 강하게 두고 기업 지원의 방식에 있어서 개별 기업의 거래 비용 줄이는 데다가 자꾸 프로그램을 더 만드는 일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 얘기를 제가 공무원 출신이라 저 개인의 어떤 체험에서 나온 얘기라 후배님들이나 다른 과거 동료들이 볼 때는 마음이 조금 아플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이런 그 스타트업 에코시스템을 빌딩해야 한다면 우리에게 정부의 역할과 시장 플레이어들 간의 역할 분담은 굉장히 논의가 필요한 그런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해서 나머지 얘기는 생략하겠습니다. 대학이 굉장히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되지만 대학의 역할도 리딩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대학도 지원하는 것이지 대학이 나서서 리딩하는 것은 조금 대학은 총장님 4년, 국회의원 4년, 지방자치단체장 3년 예컨대. 근데 기업가는 30년입니다. 빠져나갈 수가 없죠. 30년 동안 계신 분들이 거짓으로 사업을 한다면 금방 실패하고 망하고 다시 복귀하기 힘들 겁니다. 오래 살아남아 있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메시지가 들어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30년 동안 사업을 시작해서 30년 동안 이 생태계에서 활동하고 계시다면 그것만으로도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죄송스럽지만 4년이나 3년이나 2년이나 또는 펀드 10년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기업가를 리드하겠다고 한다면 기업가들은 아마 굉장히 제약된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때문에 에너지를 투입하지 못하는 게 더 많을 거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우그러져 있는 운동장에서 볼을 바다로 빠뜨리지 않으려고 아마 애를 쓰다 보니까 더 성장하는데 애로가 있지 않겠냐. 저는 오히려 그런 인식을 하는 편이라
이런 얘기들에 조금 비판하실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뭐 그건 뭐 제 개인의 견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이게 뭐 더 많은 얘기를 계속 하다 보면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드린 말씀의 포인트는 이건 뭐 정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만에 국한된 얘기는 아니고 우리 그 스타트업의 생태계, 특히 지역 단위의 스타트업 생태계의 다양한 주체들의 어떤 인식 제고와 역할에 대한 어떤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문제 제기 차원이다. 그래서 결국 좀 장기적 관점을 가지자. 그리고 지역적인 그런 관점보다는 전체를 좀 바라보고 그 구성원들이 각자 입장에서 뭔가 잘 되자고 하는 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비효율과 갈등과 부조리가 많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전체적 관점에서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시스템적 사고에 대한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 단순히 딴 사람 얘기가 나하고 다르다고 그래서 그걸 틀렸다고 얘기하는 그런 우리의 스탠스가 계속된다면 우리는 이런 컨센서스를 만들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시스템 사고를 좀 더 학습하고 훈련해 보면 그 다른 얘기를 하는 상대방의 입장들이 이해가 될 수가 있고 그러면 우리가 컨센서스를 만들어내는데 같은 공간에서 갈등을 줄일 수 있지 않겠냐. 뭐 그런 제안을 감히 드리고 싶고요. 뭐 그러기 위해서 당연히 다양성과 포용성이 필요합니다. 사전에 넌 안 돼. 뭐 이런 어떤 암묵적 선을 가지고 있거나 명시적 선을 가지고 누군가를 배제하기 시작하면 결국 이런 그 시스템적 사고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잡한 사회에서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현대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스타트업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하더라도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그 혼자 투자 받는다고 그 기업이 살아남는 기업이 벤처 투자 받는 기업 중에 10개 중에 1개쯤 살아남을까요? 특히나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서 굉장히 더 힘든 상황이 맞이할 텐데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양성과 포용성들이 굉장히 우리 이 스타트 커뮤니티 활성화에 필요한 본질이고 뭐 적극적이고 꾸준히 해야 되겠죠. 시간과의 싸움에서 이겨내기 위해서는 꾸준히 아마 두드려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뭐 이런 일들이 결국 좀 더 혼자 하지 않고 이런 일들의 같은 어떤 목적 의식과 이렇게 정체성을 가지신 분들이 어떤 공동체적으로 그러니까 기업을 지역 사회에서 기업을 키워낼 수 있는 그런 뜻을 좀 더 가진 분들끼리 좀 더 활발하게 모이고 그런 기업을 키워내는 일을 우선 할 수 있는 분들을 또 지원해주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정부의 조력자 역할에 관해서는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선셋 룰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 문제가 생기면 언론에 나고 언론에 나면 정부 국회의원이나 의사결정 쪽에서 정부에다 대안을 만들어라고 그러고 그 대안을 따라가다 보면 기존의 정책적인 좋은 의도가 있었던 제도가 왜곡이 됩니다. 그렇다고 그 문제 제기하는 기업이 새로운 제도에 적용을 받느냐 쉽지가 않은 게 제 그 관료의 경험입니다. 결국은 일정 정도는 기업가가 책임지고 기업가가 헤쳐나갈 수밖에 없는 기업 현실을 받아들여야 되고 거기에 너무 정부가 나서서 많은 돈을 뿌린다면 마치 아이들이 이 사탕에 장난감에 스포일 돼가지고 때를 더 쓰듯이 사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정부가 부모로서의 역할을 강하게 해야 될 때는 강하게 해야 될 것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힘들지만 물러나야 될 때도 있는데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어떤 컨센서스가 우리 사회는 어느 정도의 법제화할 필요가 있겠다. 그것이 안 된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제도의 왜곡과 특혜 시비와 이런 것들 때문에 낭비가 너무 많지 않겠냐. 뭐 그런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이건 뭐 카이스트의 노력이고요. 카이스트는 총장님 부임하시고 1레벨 스타트업의 기치하에 대전 충청권의 벤처 창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 창업원을 필두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전이 갖고 있는 특구 또 출연연과 카이스트 우수한 인재들이 많은데 상대적으로 대전의 잠재력이 잘 꼽히고 있지는 않다.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 카이스트와 지역의 어떤 혁신 지원 기관들이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 뭐 이런 문제의식이고요. 저희가 볼 때는 이런 방안이 필요합니다.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이것 자체를 얘기하기는 좀 적절치 않고요. 카이스트 창업원에서는 이런 플랫폼을 만들어서 나름 노력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카이스트 출신들을 기업가로 만들어내는 어떤 플랫폼으로서 까만 거는 그동안에 운영해왔던 프로그램들이고요. 파란 거는
지난해부터 저와 저희 직원들이 굉장히 땀 흘려서 만들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 한 2분의 1 이상은 이미 만들었고요. 나머지는 또 계속 앞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아마 그러면 글로벌 성공하는 우리 벤처들, 스타트업들을 좀 많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프레임워크이고요. 시간이 6분 지났습니다. 이걸 제가 좋아하는 그 시입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조금 할 때 이 시를 좀 많이 공유합니다. 그 라인홀트 니부라고 하는 종교 신학자, 철학자이기도 한데요. 평안을 비는 기도라는 시입니다. 이분이 진짜 저자가 맞냐 아니냐의 논란도 있습니다만, 그걸 변론을 하고 저는 이 시를 굉장히 좀 여러분들 공유하고 싶습니다. 읽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 포인트는 바꿀 수 없는 거는 바꾸려고 하지 말고, 바꿀 수 있는 거면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고, 더 중요한 거는 이게 바꿀 수 있는 건지 바꿀 수 없는 건지를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런 간결하지만 굉장히 인사이트풀한 시라서 제가 평소에 늘 마음에 좀 담고 사는 시인데 여러분들에게 감히 좀 소개를 드립니다. 아시는 분도 많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죠? 실천에 있어서는. 그래야 어떤 평온이 생긴다는 거죠. 바꿀 수 없는 걸 너무 바꾸려고 하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일일 수 있는데, 과연 그게 어떤 건지 그건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고, 그 지점은 어디가 경계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스타트 커뮤니티를 만드는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대전에 스타트업 생태계가 활성화되는 그날들이 관심 가진 분들과 계속 만나고 소통하고 그런 훌륭한 젊은 기업가를 키워내는 그런 일에 서로 마음을 합치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시간을 너무 많이 썼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카이스트 김영태 창업원 원장님께서 지역 스타트업 창업 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먼저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다양한 국내외 사례도 많이 들어주셨고, 추진 과제와 함께 정부의 부모 같은 조력자 역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우리 창업원에서도, 카이스트 창업원에서도 다양한 또 비전도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 가지 또 활동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또 카이스트 본원이 이곳 대전에 있고 수련원도 이 지역에 많이 있고 또 많은 과학 인재들이 있는 만큼 대전 지역의 창업 생태계에 대한 이야기가 이후에 토크 콘서트를 통해서도 많이 오갈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 스타트업의 생태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육성할 수 있을지 다음 시간을 통해서 또 토크 콘서트를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좌장님 모시고 5분의 패널께서 오늘 귀한 시간 함께해 주셨는데요. 우리 온라인 참석자분들께서도 집중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토크 콘서트에 참여해 주실 분들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좌장님과 5분의 패널분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온라인에서 많은 분들이 또 줌으로도 접속해서 같이 하고 계신데요. 토크 콘서트 발표에 이어서 계속해서 경청해 주시고 또 많은 또 의견을 나눠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오늘도 좌장을 특별히 맡아주시겠습니다. 전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 센터장이셨죠. 그리고 현재는 한밭대학교 기술지주의 대표로 계십니다. 임종태 대표님께서 좌장으로 수고를 해주시겠고요. 함께 이야기해 주실 패널분들은 조금 전에 발표를 해주신 우리 김영태 카이스트 창업원장님, 그리고 박한우 주식회사 바이오니아 대표님, 또 황태영 주식회사 로우 파트너스 대표님, 강나무 나니아랩스 대표님도 함께 해주셨고요. 김상래 유니테크 3DP 대표님까지 이렇게 5분을 모셨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현장에도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고요. 좌장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사회자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더레이터를 맡은 한밭대학교 기술지주 대표를 맡고 있는 임종태 교수입니다. 우선 굉장히 열강을 우리 김명태 원장님께서 해주셨고, 아마 시간 제약 때문에 하시고 싶은 말씀을 다 못하신 그런 아쉬움이 남아 있는데, 그 패널분들의 그 질문을 통해서 모자란 부분을 좀 한번 채워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이제 4분의 이제 패널분들이 계신데요. 공통 질문 하나 제가 드릴 거고, 그 다음에 또 패널분들께 개별 질문
하나씩을 또 드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간 상황을 봐서 여유가 좀 남으면 또 이게 참석하신 분들한테 질문을 한두 개 받는 걸로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공통 질문을 하나 제가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김영태 원장이 발표하신 그 지역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들으시고 패널 분들이 이제 그 백그라운드가 다양하세요. 그래서 성공하신 벤처 바이오 창업가도 계시고, 그다음에 교원 창업, 학생 창업, 그다음에 또 지역에서 창업 투자 생태계를 끌고 가시는 AC 대표분도 계시기 때문에 각자 입장에서 이제 그 주제 발표를 들으시고 해당되는 자유롭게 한번 그 발전적인 코멘트를 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은 먼저 우리 그 강남우 교수님, 대표님부터 한번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김영태 원장님 강연을 들으면서 또 제가 또 감명 깊었던 게 또 대표 그 도시로 미시간의 애나버를 꼽아주셨는데 제가 사실 박사를 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 있으면서 저도 사실 많이 느꼈거든요. 그 애나버의 학교에서는 정말 각 그 연구실들에서 굉장히 창업이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성이 존중되다 보니까 그 학생들이 그렇게 뭐 특정 기업을 목표로 공부하는 학생들은 없었고요. 오히려 막 본인이 새로운 걸 하고 싶어하는 열망이 되게 많았고, 또 그게 뭐 학생들끼리도 이루어지기도 하고 교수와 함께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인상이 깊기도 했고, 또 거기서 이제 그 교수들과 창업을 했던 학생이 한국 그 아이템을 가지고 한국에 와서 계속해서 창업을 하는 교수님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런 모델이 우리 카이스트에서도 또 대한민국에서도 좀 만들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또 했었고요. 또 한편으로 또 생각해 보면 대전에 왔을 때 처음 느낀 게 약간 그 애나버의 느낌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타 도시와 다르게 학교가 있고 연구소들이 있고 굉장히 좋은 인재들이 막 우연치 않게 이렇게 다 모여 있는 도시가 많지 않은데 그런 한국의 대표적인 도시인 것 같아서 굉장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시스템 띵킹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이제 시스템 옵티마이제이션 이런 연구들을 하는데 그런 시스템이 최적화가 잘 되려면 각각의 서브 시스템들이 어떤 목적을 잘 이루어야 하기도 하지만 그 시스템 간들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야 돼요. 서브 시스템끼리.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저희들이 이제 좋은 구슬들을 잘 갖고 있으니까 그걸 좀 잘 꿰 수 있는 무언가가 있으면 정말 전체 시스템 레벨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그 골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애나버의 환경과 저희 대전의 환경이 비슷하다고 말씀하셨고, 하여튼 그 흩어져 있는 자원들을 엮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허브가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 황태영 대표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회사는 우선 대전 1호 엑셀러레이터입니다. 그래서 만 7년째 대전에서 업을 하고 있고 회사도 연구단지 사거리 도룡동에 자리 잡아서 항상 연구자들하고 최적에 가까운 지역을 벗어나지 않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원장님 하신 말씀 자료 오랜만에 좋은 자료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고요. 특히 특허 기술이 많은 도시가 혁신에서도 상위권에 포진해 있다는 거. 역시 우리 대덕특구는 뭐 글로벌 어느 도시에 비교해도 어떤 비율적인 퍼센티지 측면에서는 압도적일 텐데 창업이라는 혁신에서는 우리가 앞으로도 더 많이 좀 함께 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런 점을 동시에 느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일선에 있다 보니까 조금 실무적인 얘기까지 좀 드리자고 한다면 사실 우리 대전에서 가장 오래된 이제 엑셀러레이터가 아니라 VC단이라고 한다면 DVP가 있을 텐데요.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셔서 한 8, 9년 만에 AUM을 한 1,000억 가까이 도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대구에서 시작한 일라이트 벤처스는 5년 만에 AUM이 5,000억을 돌파했는데요. 사실 이거는 대전이냐 대구냐의 어떤 지역적인 비교보다 뭐 그 회사를 누가 창업했냐, 뭐 히스토리가 어떠냐, 뭐 처음부터 재원이 누가 많았냐, 뭐 이런 뿌리적인 측면이 있겠지만 그렇게 시작을 해서 일라이트 벤처스라는 회사는 제주에까지 이미 지사가 있거든요. 확장성이 굉장히 크고 최근에 대덕특구 펀드도
그 회사가 수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사실 대전에 있는 투자자로서 스스로 자극을 받지 않을 수가 없고 스스로 더 열심히 해야 하나, 지역 생태계에서 어떤 창업을 함께하는 데 있어서는 개별 회사가 아니라 모두 다 힘을 합쳐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지금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D 유니콘도 산하기관 어떤 사업들을 통합해서 좀 큰 규모로 지원하겠다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하게 빠진 거는 기업입니다. 기업의 역할. 그러니까 이미 대전에서 성공하시고 훌륭하신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 기업의 품앗이는 들어가지 않고 대전시의 산하기관들의 예산만 통합해서 5억 10억을 하겠다. 이런 부분은 세금으로만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자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스타트업 생태계에는 대전에 성공하신 기업들이 반드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좀 확장성을 갖고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김용태 원장님 말씀하신 그 발표 내용 중에 그 딜 메이커의 양성화라고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우리 황 대표님 말씀하신 것 조금 결이 다르긴 하지만 기업 역할 그다음에 기업에서 오신 전문가들의 역할 그게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에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그 학생 창업하셨던 김상래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우선 그 창업원장님 해주셨던 강의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복잡계 얘기를 제가 정말 좋아합니다. 그 많이 알지 못하지만 그 저희 회사 또 이 비즈니스 생태계 자체가 정말 유기체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이 복잡계 시스템을 구성하는 관점에서는 복잡계라는 개념을 꼭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 하나라서 정말 좋게 들었고요. 그 저희 학생 입장에서 조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복잡계 시스템 그리고 사업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가를 생각해봤을 때 첫 번째로 그 대표님께서도 말씀해주셨지만 이 대전에는 정말 좋은 이 흔히 스티브 잡스가 얘기했던 이 닷들이 있습니다. 커넥팅 닷. 그래서 이 학생분들께서 조금만 용기를 가지시고 리스크를 계산하고 조금만 가지고 있는 이 메타인지를 활용하시면 이 커넥팅 닷들을 저희가 이 복잡계 안에서 충분히 연결할 수 있는 역량들이 가지신 분들이 너무 많은 걸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주고 또 대전 안에서 좋은 생태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장점을 꼭 지역 생태계 꼭 대전뿐만 아니어도 저희 학생들도 또는 이외의 직업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도 조금만 용기를 내주셔서 이 커뮤니티에 들어오시게 된다면 정말 재미난 경험들을 많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강의 듣는 내내 했었습니다. 네. 복잡계에서 말하는 그 커넥티비티의 중요성을 아마 실제로 느끼고 계시고 공감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이제 우리나라 바이오 벤처 1호 기업을 크게 이제 일으키셨던 우리 박한호 회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그 지역 생태계 활성화 이게 오늘 주제죠. 네, 그저께 우리 저 연구단지 기관장 협의회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나왔던 얘기가 내년도가 우리 대덕 연구단지 그 설립 50주년 해가지고 우리 대덕 그 연구단지 재창조 프로젝트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카이스트의 이제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카이스트가 1971년도에 생겨가지고 대덕 연구단지보다는 조금 더 오래된 것 같은데 연구단지 재창조 프로젝트의 핵심은 창업 생태계 지금 오늘 얘기하는 특히 대전을 중심으로 한 지역 그 창업 생태계를 잘 되게 해서 궁극적으로 실리콘밸리나 보스턴 같은 동네를 우리 대전이 됐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뭐 핵심인 것 같은데요. 근데 불행하게 최근에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금 뭐 창업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함부로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안 좋습니다. 뭐 여러분들 그 지금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고
옛날에 뭐 예를 들어서 10억을 갖다가 은행에 갖다 맡겨놓으면은 2천만 원도 안 줬어요. 근데 지금은 은행에 갖다 맡기고 그러면 아주 안정적으로 6, 7천만 원씩 이제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10억을 갖고 있으면 내가 1억을 투자해가지고 뭔가 10배 먹을 수 있는 그런 벤처에다가 과감하게 또 날리는 심책 추구 이게 투자를 했었는데 지금 그런 돈들이 다 숨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 하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벤처를 새로 만들었을 때 자금 투자를 과연 받을 수 있을까? 그러면 내가 과거에 창업했을 때 한번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은 그럼 지금 같은 상황에서 30년 전에 나라면 창업하겠냐?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래도 하시죠. 저는 창업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어차피 벤처 캐피탈이 없었거든요. 네. 벤처 캐피탈 없이 투자 안 받고 출발해가지고 라면 끓여 먹으면서 돈 아끼려고 그러면서 진짜 그 수익 창출을 위해서 매출 올리기 위해서 열심히 뛰었고 6개월 만에 저는 이제 흑자를 내고 그걸로 통해서 은행에서 이제 그 신용으로다가 돈도 빌릴 수 있었고 회사를 계속 키워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슨 뭐 30년 전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하냐 이런 그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얘기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귀한 시간 내 가지고 이렇게 같이 얘기를 나눠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는데 집에 가져갈 확실한 그 메시지 하나를 딱 드린다. 그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이제 그 우리나라 경영학의 구루라고 얘기하시는 윤석철 교수님이 만드신 그 윤스 부등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VPC 부등식입니다. VPC 부등식. 여러분들 그거 하나만 딱 그 집에 가져가시면은 오늘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그 큰 소득을 얻어가시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왜 카이스트에 왔어요? 왜 과학자가 됐죠? 아마 어렸을 때부터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어제 초등학교 때부터 뭐 만드는 걸 좋아하고 그래서 뭐 에디슨 같은 발명가가 되겠다. 그리고 이제 중고등학교 때 수학하고 과학 열심히 재밌게 잘하고 그거 하다 보니까 뭐 아인슈타인의 그 상대성 이론 E = MC 스퀘어 보면서 이 우주를 이렇게 할 수 있는 멋있는 이런 공식이 있었구나. 그래서 우리 과학을 전공하겠다 그래가지고 과학이나 공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아마 둘 중에 하나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오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강의할 때 얘기하지만은 이 우주를 움직이는 공식은 E = MC 스퀘어일지 모르지만은 이 세상을 움직이는 공식은 VPC 공식이다. VPC 부등식. 기업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은 스타트업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기업에 취직하거나 여러분들이 나가는 건 반드시 기업이 이제 기업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이 기업의 존재 목적이 뭐예요? 기업은 고객 만족이거든요. 고객을 만족시키려면 아니 뭐 지금 다른 기업들이 다 있어서 고객 만족시키는데 무슨 고객 만족을 또 시켜? 근데 고객들은 기존 기업에서 느끼지 못하는 unmet need, 불충족 수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 불충족 수요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느끼는 미충족 수요,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사회 문제라고 합니다. 그걸. 그럼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 문제 해결형 기업이 나왔다 그러면은 그건 완전히 그 정말 유니콘 기업으로 클 수 있는 거겠죠. 사회 문제라는 게 해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사회 제도를 바꾸는 방법이 있고 인류 역사상 보면은 새로운 이노베이션을 통해 가지고 과학 기술을 통해서 그 사회 문제를 해결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회 문제라고 얘기하는 게 뭐 글로벌 워밍, 기후 변화 문제라든가
그럼 우리나라의 지금 제일 큰 사회 그 문제가 뭐죠? 고령화뿐만 아니라 저출산.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사라져가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오늘 지역 혁신, 그 대전 이쪽 그 생태계 발전 하는 것도 보니까 궁극적으로 여기가 대전이 지금 실리콘밸리가 되고 그래야 우리나라 수도권 집중을 좀 막고 전체 국가의 합숙의 출산율도 올라갑니다. 오늘 보니까 전국에서 제일 출산율 높은 나라 도시가 어디예요? 바로 옆에 있는 세종시예요. 여기는 1.2입니다. 서울은 0.6이 최악이에요. 서울이. 왜? 제일 몰려가지고 아파트값 제일 비싸니까 애 낳고 정상적으로 키울 수가 없어요. 근데 5대 도시 중에서 출산율이 제일 높은 데가 대전입니다. 대전은 그만큼 또 살기 좋다는 건데, 근데 그래봐야 0.81밖에 안 돼요. 우리가 대전이 지금 발전해서 계속 가려고 그러면은 지금 훨씬 더 좋은 직장들이 많이 생기고 세계적인 기업들이 많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젊은 친구들이 정말 결혼해서 보금자리 마련하고 애 낳고서 아주 잘 키우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이제 그 VPC 쪽에 관련해 가지고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으면은 내가 창업을 해서 만들어내는 프로덕트가 과연 기존 고객들한테 어떤 가치를 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것들 질문을 갖다가 명확하게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서도 창업을 과감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거에 사줄 고객이 있고 또 고객에서 그 사줄 고객이 있다 그러면은 돈을 버는 기업에는 당연히 투자할 기업들이 줄을 설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그 VPC를 한번 구글링을 해보니까 아마존의 그 버추얼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나옵니다. 예. 제가 좀 더 공부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박헌 회장님 그 경험에서 나오신 말씀을 이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왕 그 마이크 잡으신 김에 혹시 오늘 그 지역의 스타트업 공동체 육성에 대한 이제 주제들이 쭉 나왔는데 지금까지 이제 벌써 92년도에 창업을 하셨으니까요. 벌써 30년 이제 되셨는데 혹시 이런 그 30년간 그 기업을 운영하시면서 이런 어떤 스타트업 생태계 또는 오늘 나왔던 스타트업 공동체의 필요성이나 뭐 그런 걸 그 경험으로 느끼신 적이 있으셨는지 궁금하고 이 스타트업 공동체가 제대로 이렇게 만약에 발전을 하려면 그 어떠한 게 더 필요할 건지 지역에서 그런 말씀을 간단히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요. 우리 지금 대덕의 그 전체적인 뭐 외형적인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세계 지금 7번째 우리 그 과학기술 집적 도시라 그러잖아요. 아까 우리 김영태 원장님께서 그 뭐 볼더 얘기해 주시고 그랬지만은 우리 그 대전 150만 중에 지금 그 박사 숫자라든가 뭐 석박사 숫자, 그 다음에 뭐 특허 나오는 거라든가 뭐 연구비 쓰는 걸로 하면은 지금 보스턴 다음에 세계 7번째로 우리가 그 과학기술 집적 도시입니다. 근데 그 보스턴이나 실리콘밸리에 비해서 우리가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들이 대전에는 없습니다. 그 이유 중에 이제 제가 하나 중요한 이유로 찾아낸 것 중에 하나가 보스턴하고 실리콘밸리에는 세계 10대 경영대학원에 들어가는 경영대학이 각각 2개씩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기술만 있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의 프로들도 거기에 같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세계를 뒤집을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들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그 대전에는 우리나라 20대 경영대학원에 들어가는 경영대학이 없습니다. 또 아시다시피 카이스트 경영대학원은 지금 서울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김영태 원장님이 이끌고 계시는 창업경영원 이런 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좀 해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그 글로벌로 나가는 데 있어서는 엄청난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스턴이나 그 뭐 스탠포드 경영대학원이나 하버드 경영대학원, MIT, 버클리 경영대학원들 보면은 전 세계에서 와가지고 다 인재들이 다 있잖아요. 전 세계 어느 나라 가가지고도 다 비즈니스 할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없잖아요. 그나마 비슷하게 제가 찾아낸 게 대전에서 그 솔브리지 경영대학원이라고 아시아 20대 경영대학원에 들어가는 경영대학원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70개 국가의 학생들이 와가지고 공부하고 있고 교수님들도 지금 80%가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라서 다 영어로 강의하면서 이제 글로벌 인재들 양성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대덕에서 그런 인재들 거의 활용을 못하고 졸업생들도 다 지금 대기업으로 취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창업 어차피 지금 고객 니즈를 찾아내서 글로벌하게 우리가 프로덕트를 만들어서 내야지 이제 그 성공할 수 있는 유니콘 기업으로다가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데요.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창업 팀들도 좀 글로벌 팀으로 만들어지고 우리가 각각의 그 세계 시장에서 나가서 현지 고객들의 니즈를 갖다가 100%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그 비즈니스 정교한 비즈니스들을 만들어내가는 그런 것들이 앞으로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는 과학 기술은 이미 대전에 다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비즈니스입니다. 고객 만족을 시킬 수 있는 비즈니스. 예. 그리고 탤런트 풀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글로벌 마인드를 가진 글로벌 진출이 가능한 그런 그 인재 육성과 함께 또 기존의 그 지역에 있는 인재 풀을 잘 활용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카이스트에 대한 그 인재 육성을 위한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그런 기대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학생 창업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봤더니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네요. 예, 그 최근에 이제 그 4대 과기위원회에서 진행했던 뭐 경진 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1등을 하신 거죠. 그죠? 예. 네. 아마 본인 입으로는 머리를 못 깎으니까 제가 한번 축하를 우선 드리고 무슨 3D 프린팅 관련되는 그런 재료 이런 거 하시는 것 같은데 우선 이제 학생 창업을 하셨으니까요. 이제 뭐 지금껏 그 이제 회사를 운영하신 적은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았잖아요. 예. 하지만 1년 동안에 굉장히 많은 경험을 하셨을 거고 그러면서 이제 요 스타트업 공동체가 만약에 만들어진다면 어떠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건지 그리고 스타트업 공동체가 어떤 모양으로 발전을 해 나가면 될 건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경험과 지식이 좀 미천해서 적당한 재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말씀해주신 팀, 그러니까 지금 학교 안에서 창업을 생각하거나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정말 재능 많고 호기심 있고 열정 가득한 친구들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쉽게 이 스타트업 분위기 또는 이 시장에 나오게끔 유도하고 있는 것이 지금 창업원장님이 주도하셔서 운영하시는 것들이고, 그래서 제가 지난 1년간의 경험을 좀 돌이켜 봤을 때 가장 중요했던 건 제 용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깔려져 있는 저 무대 위에 내가 한 걸음 나아가서 도움도 구하고 아니면 펼쳐져 있는 기회에서 이거 저 해보고 싶습니다. 아니면 지원해보는 그런 행위들만 해도 어느샌가 이런 지역 생태계라고 조금은 모호하지만 그런 선배님들 또 후배님들이 도와주시는 그런 공간에 들어가 있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역 생태계 또 저희 학교 안에서의 창업 생태계를 조금 생각해 보면 이 학생들이 문제를 정의하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능력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뛰어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두 가지만 잘 갖춰져 있고 자기가 조금 더 이 창업 생태계에 좀 한 걸음 내볼 용기만 있다면 이 지역 생태계가 조금 더 많이 발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용기를 내고 조금 한 걸음 나아간다면. 네, 그렇고 앞서 말씀해주신 코멘트는 조금 다른 건데 그 운이 좋게도 저희 공동 창업자가 또 해외 학생이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나아가 보겠습니다. 네. 이미 글로벌 팀을 만드셨네요. 예, 말씀 감사합니다. 하여튼 이제 창업한 지 1년 되셨지만 뭐 그 앞으로 회사가 이제 원하시는 대로 이제 크게 발전하시고 그다음에 또 글로벌 쪽에도 벌써 이제 같이 코파운더가 계시니까 그 뭐죠? 원하시는 그 큰 꿈을 잘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옆에 이제 우리 황태영 대표님 계신데요. 지금 지역 기반으로 이제 엑셀러레이터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데 또 투자자 관점에서 또 이 그 스타트업 이 커뮤니티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을 했으면 좋겠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저도 창업을 하기 전에 대학원 마치고 처음 들어간 직장이 홍릉에 있는 키스트여서 공공기관, 뭐 대학, 정부 산하기관 오래 다녔었고요. 제가 그 공공기관 소개해서 들어간 친구들만 20명은 되는데 저는 이렇게 나와서 열심히 또 민간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저희 회사가 여담입니다만 이제 8년 차가 들어가서 중기 기업인데요, 초기 기업이 아니라. 근데 저희가 주로 하는 투자 대상이 3년 이내의 스타트업이다 보니 저희 회사는 중기 기업이 됐지만 계속 스타트업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게 엑셀러레이터라는 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끝없이 치열해서 좀 힘들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텐션을 유지할 수 있어서 업을 좀 잘 골랐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보니까 전국 엑셀러레이터 중에 가장 1등이 한국에서는 프라이머더라고요. 근데 기사 보니까 프라이머가 투자 금액을 5천에서 1.5억으로 상향을 한다. 저도 프라이머 잘 모릅니다. 그냥 기사 보고. 근데 미국에서는 또 Y 콤비네이터가 1등인데 기사 보니 투자 금액 상향 이제 5천만 원에서 2억까지 상향을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다들 상향을 하는 거겠지만 이 부분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도 이 업을 한 10년 가까이 이제 해보니 실제 엑셀러레이터한테 중요한 거는 투자 재원보다는 프로그램이다. 엑셀러레이터를 볼 때 지금은 많이 투자 얼마 해줄 건데 뭐 재원이 얼마인데 이렇게 보지만 실질적으로 엑셀러레이터로서 브랜드를 가지려면 프로그램이 강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대전에 있는 뭐 VC가 됐던 엑셀러레이터가 됐던 단독으로 10억 이상 먼저 투자하는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단독으로 먼저 내가 10억을 딱 넣고 다른 사람들이 뭐 들어오든 말든 내가 먼저 10억 꽂을게 이런 사례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대전에서의 어떤 투자나 창업 생태계에서는 기업이고 VC고 다 힘을 합쳐서 뭐 예를 들면 기업들이 줄 수 있는 판로 개척이라든지 공간에 대한 활용, 뭐 SI 투자 단위 분들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야 좀 대형화를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되고 지금도 개인 단위로는 많이 하시겠지만 기업 단위로 좀 더 들어오실 필요가 있겠다 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지만 신성동에 보면은 셀바 셀스케어라고 있는데 거기 4층에 토모호크 큐브가 한 1,000평을 좀 저렴하게 쓰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최근에 지나가다 보니까 간판이 없더라고요. 아마 다른 데로 확장 이전하셨겠죠. 이런 공간이지만 작은 사례가 기존 기업과 스타트업 간의 하나의 또 협력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저희도 좀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투자자 관점에서도 이제 그 단독으로 투자한다기보다는 여러 하우스들이 연합을 하고 거기에 또 기업 쪽에서 만약에 들어오셨으면 더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끝으로 그 나니아랩스의 강나무 대표님께 이제 마이크를 드릴 텐데요. 우리 그 강 대표님도 굉장하시네요. 이게 이거 뭐 왕중왕전에서 대상을 받으셨네요. 얼마 전에 축하드립니다. 예. 그 이제 학교에서 이제 또 학생들을 또 키우시면서 또 교원 창업을 하셨잖아요. 두 가지를 같이 하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아마 그 스타트업 커뮤니티에 대한 남다른 기대와 또 역할에 대한 뭐 기대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이제 운영하시면서 이제 어려운 점도 많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스타트업 커뮤니티 활성화되면
뭐 어떤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건지 또 이렇게 발전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뭐 저도 사실 창업을 한 지 이제 1년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한 8개월밖에 안 돼서 사실 뭐 제가 엄청난 인사이트를 갖고 있는 건 아니고요. 저도 지금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계속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느낀 바를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 제가 카이스트에서 교원 창업을 함으로 해서 사실 다른 곳에서 창업을 하는 것보다 훨씬 쉽게 창업을 할 수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카이스트 창업원의 도움도 굉장히 많았고 또 카이스트라는 이름 때문에 어떤 투자자분들이 바라보신 시선도 확실히 좋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가장 어려움을 느낀 거라면 결국에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운이 좋았던 사람이고요. 저희는 이제 연구실 출신의 6분의 팀원분들께서 창업할 때부터 같이 해주셨고, 그래서 지금도 제가 가장 감사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렇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 가능했었고, 지금도 이제 11명의 좋은 팀원들과 함께 할 수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대전이라는 그걸 생각을 해봤을 때 모든 아마 이제 교원 창업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인재를 계속 늘려가는 거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계실 거예요. 고민이 있으실 거고, 분명히 카이스트라서 최고의 인재들이 모여 있는데 아이러니하게 그 최고의 인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 분들께 IR을 하고 우리 기업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장은 많지만 정작 제가 하고 싶은 건 어떻게 보면 뭐 당장 창업은 아니더라도 어떤 스타트업을 좀 경험해보고 싶은 그런 학생들이나 또 연구원분들에게 우리 기업 이러니까요, 한번 와서 경험해 보시죠, 이런 장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제가 정말 기꺼이 가서 열심히 열변을 토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아직 제가 그런 장을 아직 많이 찾지를 못해서 그러니까 뭐 바로 스타트업을 뭐 CEO로 하실 수도 있겠지만 좀 CEO 이전에 내가 좀 경험을 한번 쌓아보고 그 다음에 내가 정말 나의 사업을 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과 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보면 저희 팀원분들도 보면 이렇게 스타트업을 계속 하시는 분들은 학부 시절에 이렇게 인턴으로라도 스타트업을 경험해 본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또 이제 카이스트 학생분들이 뭐 수업에 너무 힘들고 하시겠지만 뭐 방학 때라도 이런 대전 지역의 어떤 스타트업의 좀 인턴이나 어떤 경로로 좀 경험을 한번 해보시면 내가 그러니까 스타트업이 막연했었는데 와 보니까 나는 스타트업에 맞는 사람이구나, 나한테 이렇게 열리고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것들이 나에게 맞구나, 이런 걸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경험을 못 해보셨기 때문에 안전한 길로 가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그 스타트업 생태계 내에서 이제 각 분야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다 이제 사일로처럼 분절돼 있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아마 스타트업 이게 커뮤니티가 활성화되면 수평적으로 연결을 해주는 그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거기에서 다양한 경험을 가진 분들이 모여서 또 이렇게 경험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만남의 장, 이런 거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제 몇 분 없는데요. 우리 김영태 원장님 정말 하실 말씀이 많은데 지금 시간이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압축해서 한 말씀 듣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할 말이 많다기보다는 아마 좀 공유하고 싶은 욕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창업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창업가가 아닌 것 빼놓고는 창업 생태계에서 굉장히 많은 나름의 경험들을 쌓아서 조금 답답한 게 있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에 대한 나름대로의 고민들을 이런 기회에 좀 풀어놨고요. 근데 그게 뭐 정답이라서 풀어놓은 건 아니고, 뭐가 됐든 그런 문제의식들을 공유하고 논의를 좀 해보자라는 지지였고요. 결국은 뭐 기업가가 좀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그 기업가가 도전할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이 우리 지역사회에 굉장히 중요하다, 필요하다. 뭐 저희 뭐 토포필리아라고 있습니다, 그죠? 용어가 지역에 대한 사랑이고 내 고향에 대한 사랑이고 내가 태어나고 자라고 그래서 언젠가 또 다시 돌아오고 싶고, 이런 그 지역에 대한 사랑이 있는 사람들이 원초적인 본능값이기 때문에 그 본능값을 인정하고
지역에서 점과 같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기관들 또 사람들을 좀 이어주는 선으로 있고, 그래서 선이 되다 보면 입체가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좀 더 본격화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좀 잘 되면 이런 커뮤니티 활동 생태계들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무리 말씀 이제 감사드립니다. 이제 참석하신 분들이 뭐 다음에 질문 궁금하신 게 굉장히 많겠지만 또 시간 관계상 이거로 정리를 하고요. 이제 끝으로 이제 기억이 나는 게 나이지리아 속담입니다. 이제 그 한 마을에서 이렇게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다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넣어야 그 아이가 잘 자란다. 이게 아마 스타트업 커뮤니티를 만들고자 하는 아마 그 목적이고 지향점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 발표해 주신 우리 그 김명태 원장님과 네 분의 패널 분들 그리고 사회자님께 감사. 마지막으로 예. 네, 그 마지막 마무리하기 전에 아까 저기 그 김용태 원장님이 그 강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코멘트하는 거 중요한 걸 하나 좀 여기 창업하신 분들 앞으로 다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거요. 경영대학에서 가리키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다 집어넣을 수는 없지만은 에센셜하게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창업경영원에서 협상 과정을 교육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협상 과정이라는 거는 경영대학에서 한 학기씩 다 강의를 시키거든요. 결국은 창업하고 나면 모든 것들이 다 네고시에이션입니다. 근데 그런 거를 우리는 과학자들은 수학 계산은 잘하는데 네고시에이션에 관해 가지고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네고시에이션만 잘 해도 비즈니스가 엄청나게 그 성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원장님한테 한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숙제는 계속 떨어집니다만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 같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숙제 받으셨고요. 그래서 기업가 정신과 니고시에이션 스킬을 가진 그런 혁신적인 혁신 창업가들이 많이 이렇게 발굴이 돼서 이 지역 생태계가 더 크게 발전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패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임종태 대표님께서 좌장으로 아주 명쾌하게 이렇게 마무리해 주셨고요. 5분의 패널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현재 줌으로 또 온라인으로 접속을 하신 분들도 계세요. 아직까지 계속 접속을 하고 계시죠?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줌으로 계속 접속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화면에 혹시 표출이 될까요? 네, 한번 만나볼게요. 뒤에 한번 봐주실까요? 네. 오늘 아까 우리 원장님 발표부터 해서 다 화면을 이렇게 다 끄고 경청해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우리 지역의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스타트업 공동체 육성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나눠 주셨는데 궁금하신 사항들이 혹시 있으실까요? 지금 화면에 얼굴이 안 보여서 질문을 좀 어떻게 드리기가 어렵네요. 네. 저희 그러면 오후에 또 프로그램이 있으니까요.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자장님과 우리 패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아주 재미있고도 유쾌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협상 아주 중요합니다. 모든 이 삶에서 협상 아주 중요하다고 저도 감히 생각을 합니다. 창업 생태계가 앞으로 더욱더 활성화되기를 바라면서 마음 모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2022 카이스트 스타트업 페스티벌 4번째 세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